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대화를 나눴어요? 하고 나오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야, 참 뭐 공부 얘기보다는 주로 그렇지? 네. 오늘 뭐 먹을까? 그렇죠? 딱 걸렸어. 그렇죠? 네. 자, 뭐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합니까? 어떤 분이 한계 있어야지 교수님.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종부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건질 게 뭐냐면 우리 재산세부터 출발하는 거죠. 재산세는 대상물이 5가지였어요. 5가지. 그 5가지 대상물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5가지 대상물 중에서. 그러면 우리 재산세 5가지 대상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토지 있었죠. 토지. 첫 번째가 또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항공기가 있죠. 항공기.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거. 항공기, 또 선박. 아니, 이건 우리 가질 수 있어. 자, 서산에 있는 돛담배 하나 사면 돼요. 그렇죠? 가라앉아서 그렇지 사면 돼요. 주택, 건축물, 토지. 그러면 요 중에서 아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 부동산 등을 뭐라고 했습니까? 왜 과다하게 소유하느냐. 입법 취지는 왜 과다하게 이걸 사용도 안 할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집을 갖고 있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이 갖고 있냐 이거야. 왜 많이. 남이사. 네. 근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과다 소유한다. 대상이 되겠죠.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가 건축물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얘는. 건축물 부동산인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업무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보다 더 큰 건물이 뭐죠? 빌딩이죠, 빌딩. 그렇죠? 빌딩. 그 다음에가 공장. 천안에 있는 공장 건물 있잖아요. 공장.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대신 상가나 빌딩이나 공장에 딸린 토지가 있겠죠. 토지는 나와.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상가 한 동을 이렇게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상가에는 대지 지분이 있거든. 대지. 요 대지권이라서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요 대지 지분. 그럼 요 대지 지분이 있으면은 요 대지 지분은 나오는데 요 건물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건물은. 그렇죠?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안 나오느냐? 부동산세인데. 그럼 이건 건물주를 배려하는 거냐? 건물주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가 한 동을 가지고 있는 건물, 만약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여러분한테 재산세도 띄고 또 종부세 또 띄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세금 부담을 누구에게 미루겠어요? 임차인한테 다 집어 씌우는 거죠. 그럼 임차인한테 다 집어 씌우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 부담이. 그럼 임차인은 갑자기 그냥 한 대 맞는 거죠.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갑자기 임대료 올려달라는 거야. 싫으면 나가라 해.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의 불똥이 임차인한테 튈까 봐 임대인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안 돼서 임차인 때문에 요거라도 빼주겠다는 거. 요거라도. 그렇죠? 요거라도. 다 빼주면 좋겠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안 해주지. 그렇죠? 이것만 빼주겠다. 그러니까 임대료 많이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이거 부동산세인데 이거 건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건물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토지만 나온다. 토지만. 네. 뭐 주택은 나오겠죠.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요건 나와야지. 요건 나와요. 그다음에 선박은 나올 거 아니야.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선박 부동산이 아니지. 선박은 가잖아요. 이게 가잖아. 물론 준부동산. 그 준은 뭐예요? 부동산은 아니고 부동산에 준한다. 그 뜻이죠.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준부동산에 표현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움직이잖아요. 네. 항공기. 이게 아니면 얘도 아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은 왜 땅을 많이 갖고 있니? 왜 집을 많이 갖고 있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국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시험에 내기 딱 좋겠죠?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쭉 눌러놓고 대상이 되니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질 거는 주택이든 종부세하고 토지든 종부세 이 두 가지 논점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택. 이거 중요하겠죠, 주택. 아무래도 주택이 우리 중요할 때 제일 많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물건이. 그러면 이분은 홍길동 씨입니다. 하여튼 제일 만만한 게 홍길동이야.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수원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천안 아산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수원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평가를 해봤겠지. 우리 요 가격은 재산세에서 이미 다 평가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토지는 뭐라고 할까요? 공시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매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공시지가는 뭘 이렇게 띄워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뭘 띄워보면 알 수 있다고요? 대장, 토지대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가 연초에 나와요. 봄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신 분들 보시면은 거기 게시판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없어요? 네. 자, 거기 나와요, 이게. 이렇게 올해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가격 열람표.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얼마 전 오픈하였습니다. 네, 맛있는 치킨집. 그럼 공동주택 가격 열람표를 받았는데 그거 안 보고 맛있는 치킨집. 이 번호 몇 번이지? 그것만 딱 사진 찍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본인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지 잘 몰라. 여기 다 열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놔두고 밑에 치킨집 번호를 찍어가서 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본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도 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세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제 내년 봄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딱 나와요. 공동주택 가격 열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당구청 세무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뭘 알아야지 이의를 제기하지.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의를 제기하지.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자료가 이제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수원이 비쌀까요? 천안 아산이 비쌀까요? 수원이 비싸죠. 수원이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4억. 자, 그 다음에 요 천안 아산께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 홍길동 씨는 재산세를 내셔야 돼요. 일단은 이분은 재산세를 내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재산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수원에 있는 집하고 천안 아산에 있는 집을 다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거를 개별과세. 무슨 과세예요? 개별과세. 개별이라는 말이 뭘까요? 따로따로 한다고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요거는 수원시청에서 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천안은 아산시청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산. 그래서 이거는 요 4억의 요 개별과세.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과세가 유리할까요? 합산과세가 유리할까요? 개별과세가 유리한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뭘 합치면 좋은 게 없다니까요.
자꾸 뭐 떨어지고 분리되고 남아 뭐 이런 말이 나와야지 좋은 거지. 합산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러면 4억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누가 관리한다?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라고 했었죠? 얘네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매년마다 이제 가격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시가표준액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죠? 뭘 곱한다고 그랬어요? 공정 시장가액비율. 이게 뭐 하는 거였냐면 이 시가표준액은 가격이 한번 딱 정해지면 쭉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학계론에서 말하는 비탄력적이야. 탄력적, 비탄력 이런 거 배웠죠? 탄력적 말 그대로 움직이느냐 가격이 움직이느냐 이게 한번 딱 정해지면 연초에 발표가 되면 쭉 가야 돼요. 근데 시세는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개발되면 올라가고 아니면은 또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배웠을 때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얘도 동일하게 이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이 요 주택은 우리가 60%였고 그 다음에 얘도 60%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률을 했는데 얘는 세금률이 0.1에서 0.4%의 누진세율이 됐고 얘도 곱하기 0.1에서 0.4%의 누진세율이 됐습니다. 요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여기도 세금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개별과세다. 요게 바로 개별과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요건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고지서 날라도 되고 얘는 천안 아산시에서 내면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세는 납기가 몇 월달이었죠? 기억나세요? 7월하고 9월. 7, 9월이야. 여름하고 7월 달에 한번 나오고요. 7월 달에. 얘는 2분의 1이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이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나와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자,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따져봐야 돼. 얘가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2차적으로 종부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종합이잖아요. 종합이니까 요걸 다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억에 60%면 얼마예요? 4억에 24, 2억 4천이죠. 2억 4천에 0.1에서 0.4% 되는 거고 얘는 3억에 60%면은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에 0.4%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합산을 하려면 2억 4천에 1억 8천을 더해야 될까요? 4억에 3억을 더해야 될까? 네?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게 좋지. 요게 좋지.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요걸로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4억에 3억으로 합치겠어? 2억 4천에 1억 8천 합치겠어? 그렇죠. 어떤 데인데. 그렇죠? 뭐 이걸로 조정해서 이걸로 해줬는데요. 아, 그거는 수원시에서 알아 한 거고, 우린 몰라. 우리 세무서 그런 거 안 따져. 우리가 한 거 아니야. 4억 3억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 자료 이 자료를 이제 다 보내준 거야. 수원시에서 아산시 다 보내주면 행자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세무 다시 국세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자료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보내온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내온 자료 가지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 평가 금액이. 그러면 종합을 했으니까 7억이 되는 거죠. 7억. 그럼 이 7억 원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 이것을 공시가액이라고 그래요. 공시가액. 공시된 가액이다. 그래서 공시가액의 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공시가액의 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에서 공시가액의 합에서 마이너스 얘는 뭘 빼줘요. 일정 기준액을 빼줍니다. 일정 기준액을 빼줘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액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일정 기준액을 넘었을 때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기준액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으면 종부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액은 나중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럼 얘는 기준액이 6억이에요. 6억. 얼마요? 6억.
요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는 6억 넘었어요? 넘었네. 그럼 넘었으니까 얘는 종부세를 내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합쳤는데 6억을 넘지 않아. 그럼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물건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나오는 물건이었는데, 경매 물건이었는데, 이분이 열채를 경매로 받은 거예요, 열채 통으로 받은 거예요. 경매 낙찰 받은 거야. 근데 열채인데 3억이야. 열채 3억. 많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웬만한 아파트 집값 하나 가지고 지금 열채 살 수 있어요. 열채를 경매로 받은 거야. 그럼 이분은 뭐예요? 왜 열채를 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어? 그렇죠? 열채를 이제 임대사업 하려고 하는 거겠죠. 월세를 받으니까. 그럼 그분은 다 합쳐봤자 6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세 채인데 이때 그럼 그만 물어보면 돼. 미안한데 종부세 내니? 안 나오던데. 아, 그렇구나. 그럼 한 채당 뭐 1, 2천만 원짜리 갖고 있구나. 네, 그렇죠? 네, 내년에 보자 우리.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택수가 많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산했을 때 기준금액이 6억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지, 종부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6억을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7억을 다 종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만 매기는 거야, 넘는 것만. 그럼 6억을 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네, 1억. 넘는 게 1억이네, 1억. 그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1억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얘도 제일 흉내네. 여기다 얘 뭐 곱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그런데 얘는 80% 곱해줘. 지금 현재는 80%. 얘는 60%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60% 받는 거야. 잘해줘. 근데 나중에 가서 확 올려버려요. 80%. 그렇죠? 이런 게 많아. 처음에는 조금만 받아요. 나중에 확 올려. 그렇죠? 그물 안에 들어왔다 이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요건 1억이니까 1억에 몇 프로? 80%. 그럼 얼마 돼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8천 원. 그럼 8천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세율이 0.5에서 2%의 세율로 갑니다. 즉 요걸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다라면 초과 누진제로 정해줘요. 그러면 누진세율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 세금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8천에 누진세율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에서 하는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거죠. 지금 우리 요 7억에 대해서 요 7억을 그림으로 딱 그리면 요걸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합친 금액이 7억 원이잖아요. 7억. 그럼 전체 합친 금액이 7억 원인데 지금 우리는 기준금액 6억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종부세는 7억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억을 넘는 것만 매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린 이미 4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전체 7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냈네. 이해되시죠? 재산세 다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재산세 냈고 여기도 재산세 낸 거야. 그런데 지금 6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네. 그렇잖아요. 요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고 그럼 6억 넘는 게 1억이란 말이에요. 요 1억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고 또 종부세 내라는 거야. 이건 아니지. 세금을 왜 2번 냈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국세청에서 좋다. 그러면 이미 낸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미 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낸 것만큼 빼줄게 우리가. 낸 것만큼 빼줄게. 빼주더라도 더 받을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율이 더 높아. 얘는 0.1, 0.4인데 얘는 0.2%.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주더라도 세금이 더 낼 게 있어요. 좋아. 그러면 요 냈던 것만큼은 우리가 차감을 해줄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세금에서는 마이너스 이미 납부된 재산세가 있다면 이걸 빼줘요. 이미 납부된 재산세가 있으면 이걸 빼줍니다. 빼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부세. 이해하시겠어요? 네, 종부세. 자, 이거 왜 빼주는 거예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요 재산세를 낼 때 이걸 내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10만 원 나왔는데 올해는 2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막 집값이 막 뛴 거야.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나오던 게 갑자기 20만 원 나와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내면 될 거 아니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야 돼. 그러면 10만 원 내던 걸 2배씩 20만 원씩 매년 낸다? 그건 아니지. 왜냐면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내는 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좋다. 그러면 내긴 내는데 이 세금이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상한 제도. 기억나세요? 상한. 그러면 요 범위까지만 내라 이거야. 그게 얘는 토지 건축물은 150%였고 주택은 얘가 105, 110, 1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택 가격에 따라 지난주 필기 내용을 보시면 돼요. 나와 있을 거예요. 이따 쉬는 시간에 딱 수자는 5분만 하시고 확인해 보시라고 아셨죠? 네. 근데 종부세는 몇 프로냐? 종부세도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얘가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은 부담이 되는 게 여기가 다 영향을 미치겠죠. 똑같지. 그래서 종부세도 전년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도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근데 상한선이 얘는 150%예요. 150%를 초과하지 못해요. 대신 얘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쳐가지고 얘는 이걸 다 합쳤을 때 전년도 종부세 재산세 합계보다도 당년도에 너무 많이 나오면은 15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용하고 종부세는 비슷한 게 많아. 용어가. 그러니까 재산세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종부세 이해가 빨라지는데 지난주에 재산세를 전혀 안 들어보셨으면 이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종부세는 어쨌든 재산세를 바탕으로 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는 합산이 아니라 무슨 과세 한다고요? 개별 과세해서 시가 표준을 조회한 거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주고 누진세로 과세한다. 다만 전년도에 105, 110, 130을 초과하지 못하는 상한제도가 있다. 그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좀 차이가 뭐냐면 저 자료를 인용하는데 합산한다. 근데 합계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시가액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합계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 6억을 빼면 그 초과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하자. 그럼 이게 과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진세율로 과세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이미 낸 게 있잖아. 이미 요 겹치는 부분은 이미 재산을 냈다 이거죠? 냈던 것만큼 어떻게 주겠다? 빼주겠다. 그러면 요 종부세가 나오고 재산세 나오는데 그 세금이 전년도에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뭘 물어볼까? 물어보는 게 뻔해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요 기준금액 얼마니?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니? 세금률은 몇 프로니? 이거 왜 빼주니? 남이사. 자, 그 다음에 상한 비율은 몇 프로니? 그럼 보기가 딱 5번 나와.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나오는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중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뭐 우리가 숫자를 못 외워도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종부세는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 440페이지 가보시면 440페이지 가보시면 4번에 자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란 말이 나왔어요.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매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월 1일이 뭐 하는 거예요? 납세문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지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이 민법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비법인이라고 하죠. 비법인은 뭐냐면 법인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단, 재단, 법인은 그렇지. 근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종중단체, 종중 같은 거, 종친회. 종친회는 법인은 아니거든요. 법인은 아닌데 이 종친회 모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종친회는 법인처럼 개인처럼 행동하는 단체를 우리가 법인격 단체라고 그래요. 법인인 것도 아닌 것이 개인인 것도 아닌 것이 단체를 구성하는 거. 그게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법인격이 있던 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인격이 있던 말도 없던 세금만 내라. 돈 벌었잖아. 그럼 만약 종친회가 뭐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 받아야 돼요. 종친회가 뭘 가져다가 뭘 이렇게 가져다가 종친들한테 막 파는 거야. 우리가 남이가 막 이래서 파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물 남겼다 그럼 세금 걷는 거예요. 그게 법인격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인격이 있던 말 신경 쓰지 않아. 인격 아시죠? 인격. 여러분은 인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격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격인 거고,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인격은 권리 의무의 주체, 자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 그게 바로 법인격이에요. 근데 그런 인격이 없다. 그런 요식행위 없다. 다 필요 없어. 요식 안 갖춰도 좋다. 형식 없어도 당신 돈 벌었잖아. 당신 많이 갖고 있잖아. 세금 내라 이거예요. 이게 법인격 단체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개인은 납세지를 어디로 해야 돼? 주소지. 주소지 있잖아요. 주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수원에 주소를 두고 있어. 수원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천안 안산 내가 또 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수원 집하고 천안 집을 합산해서 나 어디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주소지가 수원이잖아. 맞죠? 그럼 난 수원 세무서에 가서 세금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세금 거기서 신고하거나 또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법인은 주소지란 말 안 쓰죠. 법인은 이제 법인세 납세. 법인세 납세 문제는 어디냐? 본점 소재지. 법인은 본점이란 말 쓰죠. 본점 소재지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분과세에 자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합해서 합한 금액을 세금한다. 그러면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어. 집도 있고 땅도 있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도 여러 필지 토지가 있어. 그 다음에 주택도 여러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얘끼리 합산하고 얘는 얘끼리 합산해서 세금 나오면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하자. 자, 우리 배운 단어죠? 종합합산은 무슨 용 토지예요? 무슨 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자,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끼리 모으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했어요. 별도합산은 무슨 용 토지요? 영업용 토지. 자, 이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지난주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자,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 준다거나 아니면은 감면을 받으면 종부세도 이를 따라간다. 맞아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평택역 앞에 예를 들어서 야외 특설 무대, 크리스마스 특집 특설 무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면은 그건 재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크리스마스 지나면 없어질 거잖아. 그럼 내년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세금이야. 그렇죠? 그럼 재산세도 안 나오면 종부세 없다. 이 뜻이에요. 말되죠? 네. 그 다음에 주택은 종부세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지른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합계를 냈을 때 기준금액이 얼마를 넘어가야 돼요? 6억. 그 숫자를 기억하셔야죠? 그 문장이 나옵니다. 과세기준 현재, 즉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로서 국내에 있는 과세 대상인 주택. 그럼 국내니까 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해외 부동산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공시가격을 합한 거. 공시가격을 합한다는 말 뭔지 아시죠? 우리 공시가격은
우리 재산세에서 부과했던 시가 표준의 금액을 합한 것을 우리가 공시한다는 말이죠. 공시한 것을 공시가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합계금액 얼마 초과? 동그라미 6억 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내라. 그러니까 6억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박스에 정리해놨죠. 소유자별 공시가격에서 마이너스 3억. 3억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6억을 뺀 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곱한다? 80%.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그 말뜻은 지금 합계 금액이 7억 원인데 7억에서 6억 빼니까 1억. 1억이 몇 프로? 80%. 그럼 8천이 과표가 된다는 거죠. 8천만 원이 의미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뜻이죠. 해석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을 밑줄, 합산 배제한대요. 그럼 거기 보니까 배제한다는 건 합산 안 하겠다는 거죠. 1번 민간임대, 공공임대, 임대주택이에요. 그 다음에가 기숙사, 사택, 그 다음에 미분양,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런 집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겠다. 이런 거 합산 안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또 만약에 요 평택역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 주택은 내가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왜 살까요? 그거 뭐 하려고? 임대하려고, 임대 놓으려고, 임대사업 하려고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그 간판에 가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뭐 180세대, 뭐 198세대, 오피스텔 2세대 이렇게 써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소형 주택을 분양받는 거는 나 임대사업자 등록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 임대사업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두 개, 원래 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시라고. 아, 돈 없어요. 아, 대출 더 땡겨줄 테니까 하나만 더 하셔. 그래 돈이 되지. 알았어요. 귀할버 하나 더 삽니다. 주렁주렁 원래 하나만 하려고 했어. 하나만. 근데 거기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하나 산 거야. 그렇죠? 귀갈버 또 하나 산 거야. 주렁주렁 매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혼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또 그냥 뭐 부동산 또 사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했다는 거냐고. 자, 그러면 이분은 집이 4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아파트가 4억짜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채가 1억이고 얘 1억이고 얘 1억이에요. 그럼 7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7억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이분은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7억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는 거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럼 등록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업용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돼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종부세는 왜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냐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야. 그러면 내가 이거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임대사업, 정부가 요새 맨날 임대사업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라고 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할 말이 없지. 아, 그렇네요. 임대사업자 등록 내셨네. 그러면 선생님은 임대사업자를 내셨으니까 요거는 빼줄게. 주택수에서. 합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은 결론적으로 얼마예요? 4억이네. 그럼 6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네. 안 넘었으니까 종부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내는 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임대사업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 이거.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들어보셨어요?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1층이 분양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분양이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잘 돼. 왜냐하면 그 1층을 어린이집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5층에 살고 1층을 어린이집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어린이집을 하려면은 뭐 또 자격증이 있어야죠. 보육교사 자격증인가 뭐 있어야 될까요? 보육교사인가 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이거 따고 나서 이것도 공부해야 돼. 왜 종부세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교수님 돈은 언제 보나요? 글쎄 돈 언제 볼까? 맨 공부만. 그렇죠?
딸 거 많아요. 이거 따고 살아서. 내가 만약에 요양원 건물을 짓고 싶어. 요양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렇죠? 지금 딸게 쑥 합니다. 딸게 쑥.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저희 그 학과에도 보면은 부동산학 전공을 하는데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니까 이 부동산학 전공을 하는데 사회복지 전공하는 분도 있어요. 사회복지 뭐 이게 여러 가지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사회복지는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 나오던. 그럼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 건물을 만약에 내가 땅에 지었다. 그럼 그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따야 돼. 할 게 많아. 그러면 내가 부동산 사면 그 인가를 받을 때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부동산학도 전공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제 가리에 찢어지죠. 점수 안 나가지고 그냥 다시 또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라. 차근차근. 어차피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1년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어차피 신호도 멈춰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1, 2번 그 합산 배제 주택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임대사바거나 기숙사를 갖고 있거나 사택을 갖고 있거나 미분양 뭐 어린이집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빼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6억 원까지는 1000분의 5, 1000분의 5가 0.5%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뭉치면 뭉칠수록 세금률이 막 올라가는 거야.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진세율이었습니다. 그럼 6억 원까지는 1000분의 0.5%고 6억 초과 12억까지는 1000분의 7.5, 300만 원 플러스 1000분의 7.5, 0.75%. 그 다음에가 12억 초과 50억까지는 750. 점점 늘어나죠?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누진세율, 누진. 뭉치면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 자, 이중과세라는 건 뭘 이중과세라고 했죠? 요 기준금액인 6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세를 냈다고 그랬죠? 냈는데 이걸 또 종부세 또 내라는 거야. 근데 이미 냈잖아. 이미 7, 9월달 냈어요. 낸 건 어떡하냐. 좋다. 그러니까 낸 거는 내가 기납이 됐으므로 재산세로 빼주겠다. 맞죠? 그럼 추가 세금을 더 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의 의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를 낸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가보시면 세부담의 상한이 있어요.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말은 일정 세금 액수의 기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 세부담의 상한은 일정 세금 액수의 기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담의 상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연도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으로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이때 총세액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봤더니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만 낸다는 뜻이에요. 150%. 150%면은 이게 몇 배일까요? 1.5배. 1.5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네. 이거. 상한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한선. 그럼 이걸 뭐 쭉 다 계산해 봤는데 2016년도 재산세 종부세 합계가 얘가 20만 원 나왔다 이거 20만 원. 그렇죠? 근데 2017년도에 재산세 종부세를 시험 삼아서 계산해 봤더니 이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4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 나오던 게 40만 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재산 평가금이 올라갔다는 거야.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이걸 2배를 더 낸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한도를 두겠다. 그러면 요 20만 원에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 1.5배. 20만 원 1.5배면 얼마예요? 35만 원인가? 30만 원. 그렇죠? 150%니까. 30만 원. 1.5배.
그럼 30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10만 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세부담의 상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대충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종부세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재산세만 달랑 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갑 재산이 많으면 이런 걸 또 합산해 가지고 기준 금액을 넘는 요 초과 금액 1억에 대해서는 또 종부세를 떼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이 늘어나면은 한도 비율이 있고 다만 이제 요 낸 거에 대해서는 또 이미 냈는데 뭘 또 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미 낸 거는 빼주는 개념이 있다. 그게 바로 기납된 재산세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주택분 종부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마시고 하겠습니다.